처음엔 좀 쉬운 내용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번엔 지켜야 될 것 같아. 어려운 것부터 빡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알죠? 그래서 자기장 얘기 먼저 할게요. 자기장. 자, 자기장이라는 용어는 자석이죠. 자, 자석. 자석에는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도 고2 때 또 배워요. 원자자석이라는 개념으로 왜 이게 NS로 나눠지고 얘를 반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 자르면 또 SN, SN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원자 단위까지 이게 계속 SN으로 갈라져요. SN. 갈라지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자기장이라는 개념하고 자기장을 이제 기호로 또 바꿔볼 거야. 고1 과정까지는 기호로 안 바꾸는데 이제 그걸 기호로 바꿔서 여기서 배우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공식까지 유도하는 것까지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우리 처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인데, N극, S극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막 달라붙잖아. 그 이유가 자석의 힘 때문이죠. 이 자석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자석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주변에 존재하고 있죠. 잠깐만요. 조금만 킬게. 힘이 얼마 안 되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을 지금부터 표현해 볼 건데요.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N극에서 항상 자기력선은 나가고요.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요. 여기 써 있습니다. N 옆에 A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봐봐. 자석 자세히 보면은 A라고 써 있어요. 뻥이에요. 안 써 있어요. 믿었어? 그래서 암기법이야.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간다. 항상 나간다. S극으로는 R 써갖고 스르르 들어갑니다. 항상. 이렇게 나가는 곳과 들어가는 곳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N극에서 나간 건 돌아서 S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간 건 돌아서 S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N에서 나간 건 돌아서 S로 들어가고요. 돌아서 S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을 선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줘요. 또 이렇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장자는 마당 장자로서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침반을 통해서 자기력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N극은 N극을 밀어내니까 그걸 이용해서 N을 따라가면은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거를 이제 기호를 살짝 바꿔볼 건데, 같은 공간, 눈에 잘 띄게 하자. 자, 일단, 배경 지식으로 철가루를 뿌리면 이 중심부에 철가루가 많이 붙어요. 양쪽 극 쪽에 많이 붙어요. 양극에 많이 붙죠. 끝 부분에 많이 달라붙잖아.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그 이유는요, 같은 면적, 동일한 면적을 이렇게 자릅니다. A라는 공간. 여기다가 동일한 면적의 공간을 이렇게 B라는 공간을 그릴 거예요. 자, A와 B 중에 자기력이 센 곳은 B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A라는 공간에는 자기력선이 몇 개밖에 안 지나가? 2개밖에 안 지나가죠. 하지만 B라는 공간에는 자기력선이 무려 5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냐에 따라서, 다시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냐에 따라서 자기력의 세기가 더 세진다. 이해되죠? 다른 표현법으로 자기력의 세기를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앞으로 B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기장의 세기 B.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은, 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력선 수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해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첫 번째 자속수라고도 부릅니다. 자속수.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속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이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파이. 자기력선의 수는 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단위 면적은 S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속수로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파이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바로 BS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는 BS죠? 그래서 초코파이는 비싸. 보이나요? 파이는 비싸. 어제 만든 건데 열심히 재미없죠? 자, 그래서 파이는 비쌉니다. 파이는 BS라는 공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파이는 BS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속수, 자기력선수, 또 있다. 자기선소. 왜 같은 말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력선수를 자속수, 자기선속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거 파이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물리에서 좀 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장이라는 개념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까지 유도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복사해준 교재에는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나와 있고 그것을 선으로 표현한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자기력선 그릴 때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있죠.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촘촘할수록 단위 면적당 자속수가 많을수록 이라는 뜻으로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 중학교 2학년 거니까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 이거를 고등 버전에서 뭐라고 한다? 단위 면적당 자속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지 말한다고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야. 같은 말인데 용어를 살짝 변경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쫄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건 그냥 배경 지식인데 많이 모를 텐데요. 우리 지방에 가다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철탑에 막 이렇게 전선 막 연결되어 있는 거, 고전압 전선 연결되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고속도로, 주로 고속도로 옆에 이런 걸 막 만들어서 철탑에다가 막 전선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전선을 좀 자세히 보면 끝에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이렇게 연결. 여기도 막 중간에 연결해놨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결. 뭐 서로 이렇게 붙들어 놓는 개념으로 연결해놨어요. 선만 쭉 늘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선이잖아요. 전선. 다른 말로 도선인데 도선에 전류가 징 흐르면 어제 배웠던 전류가 징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얘 1번, 2번, 3번, 4번 도선이 모두 자기장을 만들어. 어떻게 될까? 서로 막 밀고 날립니다. 잡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얘를 밀어서 막 이렇게 늘어져.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늘어져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우리 느낌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옆에 막 전선들이 이런 느낌? 촉수가 막 움직이는 이런 느낌으로 막 전선들이 막 서로 막 밀고 땡기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되게 무섭지 않을까? 그지? 뭐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게 걸릴 수도 있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묶어두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전류가 이 자기장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NS 극이니까 자석의 힘이니까 밀거나 당길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지만 이럴 걸 대비해서 미리 묶어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직선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 자, 직선 도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널빤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도선 하나를 여기다 꽂아 놓을 건데, 우리가 말하는 흔한 도선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은 바로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자, 도선이라는 녀석은 누구다? 주로 구리선을 사용해요. 구리선. 여기 앞에 잔뜩 막 선들이 되게 많죠? 이거 까보면 다 구리예요. 구리. 다 구리입니다. CU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CU에서 사온 구리들이에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거야? 아무튼 다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가 전기가 되게 잘 통해. 그래서 구리를 씁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전기도 잘 통해서 구리를 써요. 물론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금 같은 물질 훨씬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전기가 통해서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야 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도선을 뭘 썼다? 금을 씁니다. 그래서 폐 핸드폰 막 수집해서 1,000원 줄게! 줘! 이러잖아. 1,000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폐 핸드폰 안에 1,000원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사람들 어떻게 하잖아요? 다 녹여가지고 금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폐 휴대폰 장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도심 속의 금광 장사라고 말해요. 도심 속의 금광 장사. 우리 오지에 가서 금광 캐내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핸드폰 수집해가지고 금을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돈 엄청 번대요. 아니, 이건 딴 얘기고요. 어쨌거나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중에 우리 뭘 쓴다? 구리선을 사용할 겁니다. 구리는 기본적으로 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구리는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으로 선을 표현한 거야. 자, 구리선에 전류를 흘려볼 건데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물리 전체를 통틀어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소개할 건데, 왼손은 잘라버려. 없애버리죠. 앞으로 우린 모든 물리에서 사용하는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오른손만 사용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무조건 오른손만 쓸 거야. 아, 이건 오른손이었나? 왼손이었나?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왼손은 잘라버려요. 그죠? 왼손 절대 안 쓸 거예요. 오른손만 쓸 겁니다. 알겠어? 쌤이 본 모든 공식에서 왼손을 쓰는 경우는 이제 없어. 여러분들도 없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왼손을 쓰는 게 있더라도 오른손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왼손은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오른손 갖다 할 건데, 자, 오른손 펴보면 구조가, 봐봐. 여기 네 손가락 보이고요. 한 손가락 보이죠? 그리고 90도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니까, 얘는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죠? 내 손도 보니까. 누가 한 가닥이야? 얘가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을 둘이. 니네들이 친구네! 맞춰줘요. 전류방향을 맞춰줍니다. 띵!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징!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도선 근처에는 되게 촘촘하게 자기장이 생기고요.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듬성듬성하게 생겨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럼 어디가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를 굳이 표현한다면 도선에 가깝다는 건 거리가 짧을수록이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야 라고 표현을 해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이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향은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끝났어요. 두 번째, 원형도선. 원형도선이라는 말은 또 널빤지에다가 도선을 꽂아 놓을 건데, 구멍을 2개 뚫어서 여기서 빵! 구리선을 팍 꽂은 다음에 이걸 구부려서 여기로 뚫고 다시 내려오게 만든 거. 이게 원형도선입니다. 이거 원형이죠? 원형입니다. 원형이요. 전류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볼 거예요. 자, 잘 봐요. 결국 얘도 한 가닥이죠. 그래서 오른손 가지고 한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오른쪽 먼저,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여기는 전류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보이나요? 가운데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오고 있죠. 요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거 하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고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공식은 얘와 동일합니다. 둘이 공식이 같아요.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 자기장이 세게 구할 때 이 공식으로 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솔레노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레노이드.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일단 도선이 감겨있는 방향을 잘 알기 위해서 원통 모양의 어떤 심 하나를 준비하고요. 철심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코일을 감아놓는데,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겠습니다. 잘 감았죠? 눈 감아. 네, 잘 감았죠? 잘 감아. 전류를 이렇게 흘려봅시다. 잠깐. 어쨌든 얘도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이 해봐.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한 가닥 하지 않고요. 이 감겨있는 방향으로. 봐봐. 일단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보여요? 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 이렇게 그립니다. 손가락 가지고 이때는 전류를 내 손가락으로 전류를 맞춰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그립니다. 이게 손톱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때 엄지가 일로 가, 오라이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일로 나가! 이 뜻이야. 일로 나가는 게 무슨 방향? N극 방향. 그래서 이쪽이 무슨 극이 형성된다? N극이 형성되고요. 반대쪽에 S극이 형성이 됩니다. 전류를 띡 흘려줬더니만 자석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걸 전자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자석. 전기를 흘렸더니 자석이 되었어. 전자석을 만들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자석. 마찬가지로 N에서 자기력선이 출발하고 S로 들어가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 그죠?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우리 처음 그렸던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쟤랑 차이점은 뭐야?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영구자석이야. 영구자석이라서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구적이야. 하지만 얘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힘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얘는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을 가지고 전류 방향으로 맞춰줬죠. 예외적으로. 그죠? 자, 여러 번 감겨 있는 경우에는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맞춰준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봐봐. 얘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감겨 있는 솔레노이드죠. 다시. 여러 번 감겨 있는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얘는 한 번 감겨 있는 솔레노이드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는 방향 보여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류감을 맞춰봐. 엄지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뒤에서 앞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전류를 이렇게 맞춰서 엄지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원형교선도 일종의 한 가닥의 솔레노이드, 가문수 한 번의 솔레노이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로 이제 학교 또는 이제 배울 때 요 가운데 하얀색 원통이 있잖아. 하얀색 원통이 있으면 감긴 방향이 잘 보이죠. 근데 이 원통을 빼버리면 감긴 방향을 구별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음영을 봐야 돼. 자세히 봐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감겨있는지를 파악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 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건 외부 자기장이야. 이 자석을 중심으로 바깥에 펼쳐져 있는 자기장이야. 여기 그리는 게 다 외부 자기장을 그린 거야.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S로 들어간 게 이 원통을 빼버린다면 들어간 자기력선은 이렇게 지나가서 N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걸 내부 자기장이라 내부 자기장. 내부 자기장. 이 안쪽을 내부 자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내부 자기장.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잖아. 근데 내부 자기장은 S에서 N 방향입니다. 기억해야 돼. 외부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잖아요. 근데 내부 자기장은 S로 들어가서 N으로 가요.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래서 나침반을 놔본다? 내부에다 나침반을 이렇게 놓으면은 잘못 착각하는 게 N이 여기 있으니까 N이 N을 밀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요.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게 N극이니까 N극은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오케이?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여기 N이 있으니까 N을 밀겠거나 생각하면 안 돼.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게 N극이기 때문에 N극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N극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S에서 N으로 가니까 이 나침반 방향도 오른쪽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건 외부 자기장은 여기는 촘촘하고요. 그지? 촘촘하고 여기는 듬성듬성했잖아. 내부 자기장은 모든 부분이 다 균일합니다.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쫙 들어가요. 좁은 공간이니까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내부 자기장은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같다. 자기장의 세기가 이 안쪽은 모두 똑같으면 동일합니다.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해됩니까?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개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단 해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쌓았다면 또 다른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복습 위주고 약간씩의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째 내용 얘기할게요. 얘는 그림이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볼까? 잠깐만요. 그려보자.
그냥 띄울 거 그랬나요? 도선이 받는 힘. 전류가 일로 들어가 보자. 자,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받는 힘을 정리할 건데, 용어부터 정리하면, 용어는, 자기장은 아까 B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우리가 I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힘은 폴스, F라고 표현할 겁니다. 힘의 방향은 F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F부터 불러서 BI, FBI로 암기할 겁니다. FBI. FBI는 왼손으로 총을 쏩니다. 왼손 꺼내보고 잠깐만 꺼내보고 왼손. FBI는 왼손으로 총을 쏴요. FBI가 이제 미국 무슨 첩보부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왼손으로 총을 쏘는 이유는 이제 지문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뻥이에요. 그죠? 네, 중요한 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FBI라는 겁니다. 수직이죠. 서로 수직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FBI예요. F가 힘의 방향, B가 자기장 방향, I가 전류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 왼손 우리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오른손으로 복사합니다. 오른손은 그냥 쫙 펴. 손바닥 방향이 F 방향. 보이나요? 해봐. 그리고 내 손가락 방향이 B 방향. B 방향. 그리고 엄지 방향이 I 방향이죠. FBI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됐더라? 이걸 잠깐 꺼내요. FBI. 미국 정보부 잠깐 꺼내서 BI. 오케이? 보이나요? FBI입니다. 왼손 다시 집어넣고. 자, 이제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찾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N극, S극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미리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먼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장 뭐야? 내 손가락 자기장이죠? 이거 먼저 맞춰줍니다. 도선의 전류가 앞에서 뒤로 전류가 흐르는 걸 필요는 거야? 느껴지나요? 잘 그렸다. 잘 그렸네. 자, 자기장 꽂히고 앞에서 뒤로 전류가 들어가면 손바닥이 어디 향하고 있어?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 이 도선은 위로 힘 받는 거예요.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도선은 그래서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얘는 왜 힘 받냐? 간단해요. 자기장이 있는데 도선에 전류 흐르면 또 자기장 생기죠.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충돼서 땡기든지 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위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찾을 때 이 방법으로 그 방향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중2 때 했어요, 그죠? FBI는 안 했지만 어떻게 했냐? 그때는 어떻게 했지? 뭐라고 했냐? 어른손 안 했네요.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다고 배우네요. 자기장 방향, 힘 방향, 전류 방향 외웠었는데 이제는 FBI를 가지고 좀 쉽게 외울 수 있다. 우리 이제 잉글리시 좀 하잖아요. FBI, 오케이? 땡큐.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아까 이 얘기 안 했네요. 맞아. 잠깐만. 아까 얘와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얘는 세기를 구할 때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으면 더 자기장이 셉니다. 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가문수에 비례해요. 가문수를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단위 면적당 가문수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가문수로 표현을 하고요. 전류에 비례하고 얘는 비례한다. 단위 면적당 가문수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가 좀 달라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저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자, 힘의 방향을 찾는 건 이 오른손 가지고 힘의 방향을 찾아주면 됩니다. 전류 방향을 바꿔볼까요? 전류 방향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 똑같고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니까 힘은 아래로 갔겠네요. 그죠? 전류 방향이 바뀌든 자기장 방향이 바뀌든 힘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겠죠? 오른손 가지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또는 도선이 받는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만들어. 모터에다가 전기를 띡 걸면 돌아가잖아요. 힘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힘 받으니까. 그래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만든다. 모터라는 게 더 익숙하고, 우리나라 말로 모터를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기계. 전동기 그러면 무슨 이렇게 농촌에서 막 덜덜덜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모터입니다. 모터. 제너럴 모터스가 제너럴 전동기 회사예요. 진짜인데?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전동기란 용어가 영어로 모터인데, 우리 모터란 말이 좀 더 익숙하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터 또는 전동기에 대한 건 고1 때 사실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과정까지 얘기했고, 자,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필요 없겠다. 잘 그려서 그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하고 유도 기전력까지 소개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올 것 같으니까 힘냅시다. 자, 처음 소개받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지금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는데, 이러면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원통, 또 감긴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장치일 뿐이야. 여기다 코일을 담아요. 아까 그렸던 솔레노이드를 세워놨죠? 솔레노이드를 세워놓은 녀석이야.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나서 이 코일에 혹시라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G라고 해서 검육이 그냥 전류가 흐르는지를 그냥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 A라는 점을 찍고요. 여기 B라는 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통에다가 전선 감아놓고 째려봅니다. 째려보세요. 전류가 흐르나요? 흐를 이유가 없죠. 전류가 흐르려면 일단 뭐가 생겨야 돼? 전류를 밀어주는 힘. 어제 배운 전압이 먼저 생겨야 돼요. 째려보면 전압이 생기나요? 압만 생기죠. 아니, 전압은 안 생기죠.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방금 배운 자석 있죠. 자석을 저 멀리에서 자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자석을 붕 가까이 가지고 이렇게 붕 밀고 내려오면은 전류가 지직 흘러요. 우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꼬마 전구 같은 거 연결한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꼬마 전구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전기가 생겨난 겁니다. 여기다 내가 무슨 건전지 연결한 것도 아니잖아. 건전지 연결한 것도 아닌데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 코일이라는 녀석을 먼저 소개를 해줘야 돼요. 코일은 아까 구리선이라고 말했죠. 구리선. 이 구리란 녀석은 생각해봐. 아마 실험해본 적은 없을 텐데 구리가 자석에 붙을까 안 붙을까? 구리. 찍어봐. 붙을 것 같아? 구리. 안 붙을 것 같아? 안 붙어요. 자, 구리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왜 안 붙냐면,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자석을 갖고 오면은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있고, 이제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물질이 있잖아. 그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자석에 안 달라붙죠? 그지? 네, 쇠는 자석에 달라붙죠? 종이도 자석에 안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죠?
자석이 안 달라붙는 건 왜 안 달라붙는 거야? 그냥 자석이 안 달라붙는 물질이어서 그렇잖아. 우리 그냥 그렇게 배웠잖아. 그치?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은요. 그냥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어서 그런 거잖아. 물질의 특성이잖아. 근데 물질의 특성이 그동안 암기했다면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은 얘가 자석처럼 같이 변합니다. 그것도 언제 배우나? 고2 과정에서 배우는데 물질 자체 성질이 자석화돼. 처음엔 자석이 아니잖아.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얘가 자석처럼 변해서 얘가 N극이라면 여기 일정 부분이 S극으로 변해요. 그래서 달라붙는 거야. 근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자석이 왜 안 달라붙냐면 얘가 N극이 다가가면 얘가 뭐야 너 꺼져! 그래서 얘가 N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안 붙어. 얘도 자석입니다. 아까 원자 자석 잠깐 얘기했잖아. 그 원자 자석 개념을 좀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 지금 원자 자석이 테마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얘도 자석이 될 수 있는데 자석이 이 물질에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얘가 얘를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구리가 자석에 안 달라붙는다는 건 그 구리가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여기 유도 전류가 유도되는 원리입니다. 자, 쉽게 조금 이제 용어적으로는 그래서 구리란 녀석은 반자성체다라는 용어를 써요. 반자성체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반대되는 자석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물체, 반자성체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이 반자성체라는 물질을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마치 뭐 같냐면 성질이 이 구리선의 성질이 뭐 같다? 굉장히 지랄 맞다라고 쌤은 이해를 시킬 겁니다. 되게 지랄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랄 맞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쌤이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고백을 합니다. 잠깐 저기 다현아 너 고개 돌렸어. 걔도 돌렸어. 뭐야 짜증나. 꺼져 이런다. 알았어 갈게 미안해. 그냥 마음 접을게. 이러면서 돌아서는 순간 또 째려봐요. 짜증나. 그렇죠? 왜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다가가면 뭐야 꺼져 밀어냅니다. 근데 멀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뭐도 없다 새끼 뭐 이런 느낌? 다시 날 땡겨요. 그래서 또 들리게 뭐도 없다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바로 코일의 느낌이에요. 뭔 소리냐? N극이 다가가면 얘가 좋아해 싫어해? 지랄 맞기 때문에 싫어해. 꺼져! 다시 말해서 여기 무슨 극을 만들어야 돼? N극을 만들어서 밀어냅니다. 반대쪽이 S극을 만들어요. 그럼 코일 솔레노이드에 N극이 형성되려면 징! 오른손 따라해보세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징 흘러야 N극을 만들 수가 있죠? 전류가 흘러. 자석을 띡 가져가면 방금 봤죠? 뭐야? 그래서 밀어내잖아? 이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서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전류 흐르니까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넘어오는 전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첫 번째, 그래서 정리하면 N극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BGA, B에서 검유기를 거쳐서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 이 전류를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유도 전류. 전류가 흘러서 얘를 밀어내요. 꺼져 밀어낸단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삐질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갑니다.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갈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번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잡죠? 뭐야? 남자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다시 잡는다는 거야. N극을 잡는다는 거야. 여기 무슨 극을 만든다는 거야? S극으로 또 바뀌어요. 굉장히 이렇죠?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약간 우리는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맞춰주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랜 경험상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도망가면 S를 만듭니다. 땡겨요. S를 만들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정리하면 N극이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전류 방향이 A, 검육이 G로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유도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석, 나도 열받아서 그럼 갔다 왔다 막 합니다. 어떻게 돼요? 갔다 왔다, 갔다가 하면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생기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거를 얼터너티브한 커런트, AC 전류, 우리나라 말로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면 코일이 뭘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얼터너티브한 커런트, 즉 이 전류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방향은 계속 바뀌지만 수시로 바뀌지만 계속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를 살짝 전선을 뽑아다가 이렇게 생긴 커다란 축전기라는 장치에다 이 전기를 모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배터리죠. 배터리에다가 이 전기를 모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이걸 어마어마한 축전기를 구비해놓고 충전해놨다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회사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우리 한국전력에다가 전기요금 내죠? 그래서 한국전력, 한전에다가, 그죠? 이거 같다는 거야. 거기 한국전력에서 가면은 모든 이 사람들이 자석 들고 코일 라이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왔다 갔다 가까워졌다 멀었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런 거야.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다시 말해서 회전합니다. 무언가가 회전하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을 설치하면 터빈 속에 자석과 코일의 위치를 제대로 이렇게 설정만 잘 해놓으면은 터빈이 막 돌아가면 전기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터빈을 돌리는 대표적인 예가 수력발전, 그죠? 수력발전은 누구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이 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전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만든다. 프로그레스가 아니에요. 발전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수력발전. 결국 뭐다? 터빈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터빈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수력발전은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만드는 방식 뭐 있어요? 뭐 있죠? 난 안 만들어? 들어보잖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죠? 화력발전이란 쌤이 알기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의존하는 게 화력발전이고 제일 많이 의존하는 건 원자력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떼서 불을 떼갖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잖아. 수증기를 변하면 부피가 엄청 커지니까 이거를 아주 좁은 틈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시 고압으로 수증기를 쏘는 거야. 쏴가지고 그 앞에 뭘 놔둔다? 터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으로 쏜 수증기 때문에 터빈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은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원자력이란 뭐냐? 원자력을 이용해서, 원자력이란 우라늄 같은 거야.
우라늄이 대부분의 원료인데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나온 열,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어요. 수증기를 고압으로 쏴서 터빈 돌려요. 바로 전기 만들어요.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결정되는 거지 결국 전기 만드는 건 얘란 얘기입니다. 이거요. 이거로 전기 만드는 거. 이 방식을.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진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유도 전류라고 불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은 이제 밀물 썰물 때 물이 들락날락 하잖아. 들락날락하는 길목에 뭘 설치해? 요만한 터빈 설치해. 터빈 돌아가면서 전기 만드는 겁니다. 다 터빈 돌리는 거야. 최근에 나온 태양 전지판만 터빈 돌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인슈타인님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 발명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기 만드는 새로운 발전 방식이고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터빈 돌리는 방식으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됐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고 멀리 가져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전류 방향. 이 전류의 방향까지 알아낸 사람이, 이걸 연구한 사람이 렌츠라는 렌츠라는 사람이 이러한 걸 연구했기 때문에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렌츠의 법칙. N극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낸 사람,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가 없겠지만 혹시 완자 교재 갖고 있는 사람 보일 거예요. 완자 교재에서 342쪽인데 쌤이 칠판에 적어주고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고1 과정에 나옵니다. 고1 과정에 나오고 렌츠의 법칙도 그림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렌츠의 법칙 별거 없고요. 렌츠의 법칙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연구한 이 사람은 이제 패러데이라는 패러데이. 그래서 법칙을 되게 여러 개의 법칙을 소개를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법칙이 엄청 많아서 되게 어려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공동 연구한 사람이고 얘는 예대로 이 유도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뭐냐면 조금 확장시켜서 얘기할 건데 자, 저거야. 유도 기전력 얘기할 겁니다. 유도 기전력.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유도 기전력에 대한 공식 소개를 할 건데, 자, 잘 봐. 쌤이 아까 미리 떡밥을 뿌린 게 있는데, 여기 전류가 유도가 된다고 그랬잖아. 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며. 근데 전류가 흐르기에 앞서서 뭐가 먼저 발생되어야 한다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어제 배웠거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전압이 먼저 생겨야 돼. 우리 중간 과정은 빼먹은 겁니다. 다시 봐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징 흐르는 게 아니라 먼저 자석을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뭐가 먼저 생긴다? 전압이 먼저 발생돼요. 전압이 발생되니까 전류가 흐른 겁니다. 이해돼요? 전압. 이 전압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전력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전기를 기자가 만들어낸다, 시작한다 뜻이거든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 전압이잖아. 그죠? 전기를 만드는 힘, 전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유도된 거죠. 유도된 전압입니다. 유도전압. 다른 말로 유도 기전력. 같은 말이에요. 유도된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 불러줍니다. 성량이래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 전압이 먼저 만들어져. 다른 말로 유도 기전력이 먼저 만들어져.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유도 기전력은 전압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V라고 표현하고 단위도 볼트를 쓸 겁니다. 유도기전력은 V라고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도 볼트란 단위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자, 그럼 아이디어를 해봐. 유도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보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 장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코일을 지금 몇 번 감았어? 하나, 둘, 셋, 넷, 5번 감았죠? 코일을 더 촘촘하게 많이 감으면 됩니다. 코일 감은 수.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코일의 감은 수를 더 많게 하면은 더 많은 전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코일은 지랄 같은 성질이 있잖아. 지랄 성질이 있어서 코일을 많이 감아놨어. 지랄 같은 애가 더 많이 모였죠? 거기다 또 뭐까지 하냐면요. 자석이 다가오면 싫잖아요. 그죠? 네, 한 번 더 해줘. 쌤이 다가가면 위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쌤보다 훨씬 못생기고 누가 있을까? 싫어. 혐오하는 사람 있어요? 연예인 중에? 없어요? 없나요? 내가 제일 아무튼 굉장히 더 막 무슨 옥동자 같은 애가 네가 좋아? 뭐 이럴 거 아니야. 훨씬 진짜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자석이 아주 약한 자석이 다가오지 않고요. 겁나 센 자석이 이러고 운단 말이야. 그죠? 이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전류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더 센 자석을 사용하면은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되게 적절한 비유였어.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 더 센 자석 또는 자석을 이런 건 쌤이 아까 다이아 봤잖아. 다이아! 이런단 말이야. 그죠? 굉장히 빠르게 거절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럼 더 움찔하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굉장히 빠르게 자석을 움직이면 천천히 자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쿵쿵 빠르게 자석을 움직이면 얘가 더 깜짝 놀랄 겁니다. 더 깜짝 놀라서 더 많은 전류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는 표현이 그런 게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멀어지면 됩니다. 오케이? 이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란 뜻인데 빠르게란 같은 이동 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빠르다는 뜻은 뭐야? 속력이 빠르다는 것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같은 이동 거리일 때 빠르다라는 건 시간이 짧은 겁니다. 맞죠? 시간으로 따졌을 때 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코일 가문수는 넘버 n으로 표현할 겁니다. 코일 가문수 넘버 빠르게는 델타 t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이 더 센 자석은 이걸 위해서 아까 빌드업 한 건데 더 센 자석은 더 많은 자기력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력선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이를 괴롭히는 자기력선 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거란 뜻이야. 우리 자기력선 수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 델타 파이라고 표현했죠. 델타 파이. 더 센 자석은 델타 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전력 공식을 쓰면요. V는 일단 얘가 다가오면 일단 얘를 밀어내잖아. 방향이 서로 반대죠. 반자성체니까. 그래서 반대란 뜻으로 이거는 큰 의미 없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가문수에 비례하죠.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델타 파이에도 비례합니다. 맞죠? 하지만 델타 t라는 시간에는 반비례하게 돼서 이게 유도기전력 공식이고요. 패러데이가 이 공식을 이야기했다 해서 다른 말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기호들로 옮겨놓고 쓴 거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또 기억나나? 처음 했던 거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야. 그러므로 이것을 파이에 대해 정리하면 파이는 비싸. 기억나? 비싸만 기억나지. 그죠? 파이는 비싸.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래서 공식을 뭐라고 바꿀 수도 있다? 이거 델타 파이 대신에 델타 BS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기력선 수를 딱 주시고요. 땡큐. 시간 딱 주시고, 그죠? 가문수 딱 주셔.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갑자기 시간 주고 가문수 줬는데 갑자기 자기장의 세기 주시고요. 단위 면적을 괜히 줘.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와 단위 면적을 이용해서도 델타 파이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떤 조건으로 주냐에 따라서 공식을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우리 고1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돌리는 거다? 터빈 돌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너무 재밌죠? 눈들 다 똘망똘망한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덕분이야? 네가 뭐 고기를 확 돌려줘가지고 아주 실감났어. 아주 그냥 기억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